예, 안녕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3과에서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다시 잔소리를 안 할게요. 예, 반드시 제가 1번부터 7번까지 7가지 얘기를 3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대로 실행을 한 다음에 수업에 임해야 돼요. 혹시라도 4과 블로그부터 처음 보는 사람은 3과에 동영상을 먼저 봐서 공부하는 방법을 익히고 나서 3과 한 후에 4과를 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꼭 당부드립니다. 자, 4과를 보죠. Put a roof over someone's head. 누군가의 머리 위에다가 지붕을 얹는다. Sometimes 때때로 You may feel upset. 그리고 항상요, feel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feel은 비동사가 똑같아요. You may be upset 똑같아요. 다만 I am happy 나는 행복하다. 근데 기분이 행복하다. I feel happy. 기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비동사 대신에 feel을 쓴 겁니다. 우선 upset은 크게 3가지의 뜻인데요. 첫째는 당황스러운, annoyed, embarrassed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두 번째는 속이 뒤집힌 거예요. 속이 불편한. 그래서 낭패한. 1번과 2번 뜻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당황한, 속이 불편한. 너는 당황할지도 몰라요. When you wake up suddenly from a nightmare, 네가 악몽으로부터 갑자기 잠에서 깨어날 때, wake up은 잠에서 깨어나다고, get up은 깨어난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get up은 일어나다, wake up은 잠에서 깨어나다. suddenly와 같은 수고는 all of a sudden, all at once, 다 갑자기란 뜻입니다. 그러나 you can always let out a sigh of relief. relief는 뜻이 2가지예요. 첫째는 안심, 안도. 두 번째는 뭐예요? 앞에서 배웠었죠. relieve가 고통을 경감시킨다. 그래서 relief 하면은 뭐예요? 고통이나 근심의 줄어듦, 경감. 이런 뜻이겠죠. let out이라는 말은 무엇을 밖으로 내놓다. let in 하면은 누구를 안으로 들이다. 그래서 let out이라는 말은 무엇을 밖으로 내보내다. emit. I 액센트가 들어가죠. let out은 emit이다. 여러분들은 항상 안도의 한숨을 뭐예요? 내뱉을 수도 있어요. 아니구나 이거죠. No matter how.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No matter how는 however와 같고요. 일단 how의 품사가 부사예요. 그러니까 however가 됐건 no matter how가 됐건 뒤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형용사 아니면 부사가 나오는데 원래 형용사나 부사는 제자리가 아니고 뒤에 있던 놈이 앞으로 빠져나오는데 그거의 품사에 의해서 was 뒤에니까 형용사죠. 그래서 형용사고 만약에 여기가 부사였더라면 네가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할지라도 you run fast. 그럼 fast가 앞으로 나가니까 no matter how fast, however fast 이렇게 되죠. 아무리 뭐뭐한다 할지라도 소위 이런 걸 보고 양보의 부사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꿈이 아무리 뭐란 얘기예요? 무서웠다 할지라도 at least 적어도. 자, 요 다음에가 상당히 중요한 어법적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중학교부터 지금까지도 이제 선생님이나 또는 뭐 영어를 가르치시는 분이 5형식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영어에는 5형식이 없어요. 영어는 25형식입니다. 25형식인데 일본 사람들이 그 영어를 처음 배울 때 너무 복잡하니까 비스무리한 것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5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5형식 하는데 영어는 5형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어 플러스 완전 자동사, 즉 주어 플러스 완전 자동사라는 것은 뒤에 보호가 필요 없는 동사가 완전 자동사예요. 근데 모든 완전 자동사, 모든 일형식이라고 하더라도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이 동사했을 당시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고자 할 때 명사나 형용사나 분사를 여기다가 보호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2형식 동사였지만 2형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나오면 해석할 때 그 당시니까 주어가 동사 했을 때 주어의 상태니까 그 사람은 이거 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he died young. die는 일형식 동사 아니에요. 근데 뒤에 형용사가 왔단 말이에요. 그가 죽었을 때 그는 나이가 젊었었다. 그래서 요절했다. He died a beggar. 그가 죽었을 때 그는 거지였다. He died young. he died happy. 그가 죽었을 때 얼굴이 아주 행복했어요. 그래서 해석할 때 여기다가 when을 집어넣고 해석하고 여기다가 주어 플러스 비동사. 왜?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니까. 자, 그렇다면 you've waken up safe and sound in your own home. wake up이란 말이 일형식 동사란 말이에요. 네가 뭐란 얘기예요? 잠에서 깨어났을 때 너는 네 자신의 집에서 내가 안전하구나. 내가 무사하구나. 한다 이 말이겠죠. 그 꿈이 아무리 뭐란 얘기예요? 무섭다 할지라도 적어도 너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 안전하고도 네 자신의 방에서 무사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safe나 sound를 요거 좀 아는 사람들이 자동사인데 safely, soundly가 아니다 이거예요. 요거는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보호기 때문에 형용사를 사용한 겁니다. 모든 동사가 다 그래요. 그래서 주어 다음에 일형식 동사가 나오고 조건은 이 당시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명사, 형용사, 분사를 집어넣으면 이 형식 뭐뭐 했을 때 주어는 뭐뭐 했었다 라고 해석이 되고 또 영작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장은 외우는데 no matter how scary에 대한 문장과 그 다음에 safe and sound에 조심을 해서 문장을 외워야 되겠죠. 자, 문장을 외워보세요. 자, 됐죠? 넘어갑니다. You can go to sleep. 네, 너는 잠자러 갈 수 있어요. back, 다시. 너는 다시 뭐란 얘기예요? 누워서 깼다가 아니구나. 다시 뭐예요? 잠이 들 수가 있어요. Because you know, 네가 다음과 같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Your loved ones are around the corner. Be around the corner란 말이 가까이에 있다. 그래서 시험이 가까이에 있다. 지금 시험이 조금 있으면 시험이다. 그래서 내 영어 시험이 English test is around the corner 이런 말이에요. just는 강조하려고 해석할 필요 없고요. 직역하면 너의 loved란 말이에요. 사랑받는 사람. 그러니까 너한테 사랑받는 사람. 그래서 우리말로는 뭐라고 해석하죠? 네가 사랑하는 사람. 마치 해석을 능동처럼 해석하는데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너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loving ones 하게 되면은요 사랑스러운이란 뜻입니다. Your loving ones 하면 너의 사랑스러운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구나 하는 것을 뭐란 얘기예요? 알기 때문에 in their own beds 그들 침대에서 Your home is a special place. 자, 여러분들은 때면은 관계부사 when, 장소면 관계부사 where 하는데 그거는 아니죠. 장소일 때는 관계부사 where라는 것은 여기가 관계부사라는 전제 조건일 때 관계부사 중에서 where라는 뜻이죠. 그게 일단은 이 자리가 관계부사냐 관계대명사냐가 먼저예요.
그런데 protect 주어가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되려면 접속사이면서 주어의 역할을 하는 놈이니까 관계의 명사죠. 그러니까 place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관계의 명사는 대시나 which를 쓰는 거죠. 그래서 region이나 place나 time이나 이런 것이 왔을 때는 무조건 관계부사가 아니라 우선 관계부사인가 관계대명사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protects you and your family from everything. 모든 것으로부터 너와 너의 가족을 보호해주는 뭐예요? 특별한 장소입니다. 너의 집은. 그럼 이 문장 외우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여기가 관계부사가 아니다. 그 다음에 주격관계대명사가 나오면 항상 선행사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동사가 s가 붙느냐 안 붙느냐가 결정이 된다. 요거 생각하면서 문장을 외워야 되겠죠.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this is not a reality. 이것은 뭐예요? 현실이 아니에요. That everyone share. share가 뭐죠? 못을 공유하다, 나누어 갖다. 타동사죠?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 없다? 이 대시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대신 생략해도 좋겠죠? This is not a reality. Everyone shares. 마찬가지겠죠.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don't wake up in a soft, comfortable bed. 아주 부드럽고 안락한 침대에서 잠에서 깨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앞에서 나온 것을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뭐라고 해도 좋을까요? 네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편안하고 뭐란 얘기예요? 부드럽게 깨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여기서 bed라는 말을 빼버리고 보호를 써서 you don't wake up soft and comfortable in the bed. 이렇게 써도 마찬가지의 뜻이겠죠. Instead, 대신에 instead와 instead of의 차이점은 뭐냐? instead of는 전치사고 instead는 부사예요. 그러면 instead of는 무엇 대신에.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있으니까 생략해버리고 부사를 쓰는 거예요. 그 대신에 they open their eyes. 그들은 눈을 떠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란 말은 뭐란 얘기죠? 편안한 침대에서 잠에서 깨어나는 대신에. 그러니까 뒤에 instead 이하가 생략된 말을 써라. instead of waking up 나머지 문장이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They open their eyes. 그들은 눈을 떠요. To see a dirt floor or a leaking roof. dirt란 말은 뭐예요? 오물. 즉 진흙으로 덮여있는 바닥이나 물이 새는 거란 얘기예요. 지붕을 쳐다보기 위해서 눈을 떠요? 여기서는 지금 바닥이 뭐 진흙이겠구나. 여기 물이 새는구나 하고 눈을 떠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안 되면 빨리 내려 번역해서 결과의 부사적 용법으로 번역하라고 제가 설명했죠. 그들이 뭐라니까 눈을 떠보니 더러운 오물로 뒤덮인 바닥이나 물이 새는 지붕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정사와 용법이 같은 것을 골라라. 제가 앞에서 4가지 외우라고 그랬죠. He lived to be 90 years old. 그는 살다가 보니까 90살이 되었다. He grew up. 그가 성장해서 to be a poet. 시인이 되었다. One morning. 어느 날 아침에 그가 잠에서 깨고 보니까 자신이 유명해진 것을 알았다. He worked hard. 그가 열심히 일을 했으나 단지 또다시 실패했을 뿐이다. He went over to Africa. 그가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그 결과 never to return home.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래서 comma only to, comma never to 하면은 결과의 부사적 용법 뜻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요 2가지는 내용에 따라서 뭐란 얘기예요?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일 수도 있고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 이렇게 예문을 외우는 게 바람직하겠죠. I didn't realize for a long time. 항상요. 타동사 다음에는 목적어니까 명사나 대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전치사가 왔다. 전치사는 절대 목적어가 될 수 없죠. 반드시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가로치면 그 뒤에 있는 놈이 목적어다.
그러면 만일에 목적어를 먼저 쓰고 for a long time을 맨 뒤에 쓰면 이놈은 for a long time이 could를 수식하는지 take를 수식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사를 먼저 쓰고 목적어를 뒤로 빼돌리는 겁니다. 나는 오랫동안 대디아를 깨닫지 못했어요. 무엇을? Something I take for granted could be. 여기서 take 뒤에 목적어 없다는 얘기는 벌써 여기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항상 그냥 동사가 아니라 주절의 동사를 찾는 거죠. 따라서 could be가 주절의 동사고 그러면 I부터 for granted까지가 something을 꾸며주는 거죠. take for granted는 무엇을 당연하게 여기다. for granted가 영어에서 목적 보호로 쓰이는 특이한 형태입니다. 그러면 내가 뭐란 얘기예요?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could be someone else's 발음을 else's가 아니라 else's라고 발음합니다. someone else's biggest dream 어떤 사람 그 밖에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커다란 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저거 지워버려서 제가 잘못 봤어요. 선생님도 그냥 빨리 보다 보면 잘못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didn't와 시제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could가 나온 거죠. 만약에 이것이 I don't realize인데 could하고 나오면 그건 가정법인 거예요. 시제에 일치가 되기 위해서 could be를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take란 현재를 썼느냐? 앞에 동사의 시제에 관계없이 불변의 진리 또는 뭐예요? 현재의 습관을 나타낼 때는 앞에 동사의 시제에 관계없이 현재 시제를 쓰죠. 그래서 내가 항상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가장 커다란 꿈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었다. didn't realize와 시제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can이 아니라 could be를 썼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 문장 외우는 거 뭐 때문에 외우는 거죠? for a long time이 나왔지만 뒤에가 목적어다. 그 다음에 I take for granted 뜻. 그 다음에 과거 시제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제를 쓴 것은 진리나 현재의 습관을 나타낼 때는 시제에 관계없이 현재를 쓴다. 이해됐죠? 자, 상당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어순 배열 문제 또는 시제를 바꿔놓고 나서 잘못된 문장을 찾아내는 문제. 자, 또 넘어가죠? One day, 어느 날 I learned about a program that 나는 that 이하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았어요. That needed volunteers to go to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이 세계의 여러 곳으로 뭐란 얘기예요? 가는 뭐란 얘기죠? 여기에서는 지금 해석을 돕기 위해가 아니라 제대로 했네요. 여기에서는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는 사람이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이 가는 거죠. 부정사가 이렇게 명사를 꾸며줄 때는 의미상으로 주어와 동사가 성립이 되든지 목적어와 동사의 성립이 되면은 형용사성용법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의 여러 지역으로 갈 자원봉사자를 뭐예요? 필요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가 알았다. 이런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왜 형용사용법이라고요? 요 명사와 요 부정사가 의미상으로 주어와 동사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적 용법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왜요? To help. help 다음에 to 부정사가 와도 좋고 원형 부정사가 와도 좋죠? 뭐뭐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for the poor 앞에서도 나왔죠. 더 플러스 형용사나 더 플러스 분사는 복수 보통명사로 해석한다. 그래서 더 푸어 하면 가난한 사람들, 더 운디드 하면 부상당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데 집을 지어주는 것을 돕기 위해서 이 세계 여러 곳으로 갈 그러한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나는 알게 되었다. 그리고 왜 밑줄 친지 알겠죠 지금? 제가 강조한 몇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면서 예문을 외워둬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에 문장을 또 살펴보도록 하시죠. After watching, 누차 얘기했지만 after하고 before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된다고 그랬죠.
after watching a presentation about it, 그것에 대한 발표를 뭐란 얘기예요? 지켜본 후에. 만일에 접속사를 쓴다? 뒤에 주어가 I니까 after I watched.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before하고 after는 뭐 기분 내키는 대로 전치사로 쓸 수도 있고 접사로 쓸 수도 있고, 여기에서 그것이라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죠. 그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를 지켜본 후에 I was really touched. touch란 말이 누구누구를 감동시키다. move가 타동사가 되어서 감동시키다는 뜻이 있습니다. by the mission. 그 임무에 의해서 나는 정말로 감동을 받았어요. So, 그래서 I decide to take part in the next volunteer trip. take part in, participate in, 어디에 참가하다. decide라는 말과 같은 수거는 make up 소유격 mind, 과거니까 made up my mind. 나는 다음 자원봉사가 있는 여행일 때는 그 여행에 참가할 것을 결심을 했어요. I had my doubts. though라고 하는 말은 부사로 그러나, however를 써도 좋고, however는 뭐 뒤에 써도 좋지만은 앞에 쓰는 것이 일반적 사이에 써도 좋고요. 또 though란 말 대신에 그냥 however로 바꿔 써도 좋습니다. 이렇게 뒤에 쓸 때는 though를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여러 가지 내 의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의심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내가 과연 그런 데 갈 수가 있을까? I didn't know anything about construction. not anything이라는 말이 nothing. nothing을 쓰게 되면 이게 과거가 돼서 I knew nothing about construction. 내가 건축하는 거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we'd only be there for 2 weeks. 여기서 we'd는 we had의 줄임말이든지 we would의 줄임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be가 원형이 왔다는 얘기는 had be가 될 수 없죠? 우리는 2주일 동안 단지 그곳에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가 뭐 아는 것도 없는데 2주일 동안 가가지고 뭐 하지? 하는 의심이 들었었다. 이런 얘기겠죠. Could we really change these people's lives? 과연 우리가 정말로 이런 사람들의 life의 복수가 lives가 아니라 lives죠. 삶을 바꿀 수가 있을까? As the presentation has suggested. 자, suggest의 뜻이 뭐죠? 첫째는 제안하다, 두 번째는 무엇을 넌지시, 암시하다, 제시하다. 타동사라고 그랬죠?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 없으면 수동태를 써야 되는데 수동태 안 썼어요? as가 앞에서도 몇 번 설명했죠? 목적격 유사관계의 명사고, 이런 유사관계의 명사는 하듯이라고 해석한다. 그 발표가 뭐란 얘기예요? 제시하고 있듯이 우리가 과연 이런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가 있을까? 그러면 여기에서 시제가 could인데 프레젠테이션이 제시한 것은 그 전에였겠죠. 그래서 과거 완료 had suggested를 쓰고, 만일에 이 as와 뜻이 같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그러면 as 뒤에 주어가 빠졌거나 목적어가 빠진 as, 그게 바로 유사관계대명사 as고, 해석은 하듯이라고 해석한다. I was going to find out soon enough. enough는 항상 후치수식이라고 그랬죠. 내가 아마 곧 뭐란 얘기예요? 알아냈겠지, 알아낼 거야. The volunteers and I got to meet. get to 동사의 원형이 나오면 이때 get은 come하고 똑같아요. come to 부정사 하면 뭐뭐 하게 되다. 되다라고 해서 절대 become to 부정사를 쓰면은 안 돼요. become 다음에는 부정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자원봉사자들과 내가 the family that 이하의 가족을 뭐라고요? 만나게 되었어요. that 다음에 주어가 없다는 얘기는 대시주격 관계의 명사죠. that would be moving into the home.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가정이냐면은 그 집으로 우리가 옮겨가게 될 가족. 그러니까 이제 그 자원봉사하고 내가 그 가족으로 갈 모양이죠. 자, 그런데 we were going to build. 지금 build가 무엇을 짓다,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어요. 또 여기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나 feature가 생략됐죠. 우리가 곧 뭐예요?
건축하게 될 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될 가족. 그 가족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the day after, the day before 하기는 뭐뭐 하기 전날, the day after 하면 뭐뭐 한 다음날 we arrived in 뭐예요? 카자트 인디아, 인디아 카자트라는 그러한 마을에 우리가 도착한 다음 날에 원래 날을 나타내는 말은 on the day인데 on the day에서 on은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n the day에서 on이 생략되어서 the day가 명사가 아니라 부사로 쓰이게 된 거지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after we arrived가 아니라 after arriving in 카자트라고 쓰면은 after는 전치사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특히 조심할 거 뭐뭐 하게 되다는 become to가 아니라 get to come to다. 됐죠? 자, 넘어가서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소위 family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때 family라는 말은 어떨 때는 집합명사로 쓰이고 어떨 때는 군집명사. 그러니까 family는 무조건 군집명사, 집합명사가 아니라 문장의 사용에 따라서 집합명사와 군집명사가 되는데 군집명사라는 것은 뭐냐면 집단의 구성원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럼 구성원은 여럿이 있으니까 군집명사로 쓰이면 복수 취급이 되는 거예요. 이 가족은 모두가 early riser,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다. 가족이라는 집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이 일어나는 거죠. 이때 this family다 하면 are all early risers. 이거 딱 외우세요. 그래서 예문을 외운 다음에 다음에 똑같은 논법을 사용하면 되겠죠. 이 가족은 모두가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요, 여기에서는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This family 가로 large one. 이 가족은 대가족이다. 그럼 뭐 아버지 머리도 크고 아들 머리도 크다는 얘기예요. 이 가족이라는 집단은 대가족이다. 그러니까 단수 취급이 되어서 is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두 개의 예문을 항상 외우도록 하세요. 그러면 family는 이런 경우에는 집합명사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는 군집명사라고 한다. 그런데 5명으로 구성된 이 가족은 was living in a one-room hut. hut라는 말은 오두막. 방 하나짜리 오두막에서 살고 있었어요. 얼뜻 보면 구성원이 살고 있다 했는데 of 5하고 나왔으니까 5로 구성된 가족이니까 이거는 집단을 얘기하는 말이죠. 그렇죠? It was quite clear that 이시 가주어 대디아가 진주어예요. 대디아는 꽤 분명했어요. 이때 clear란 말 대신에 obvious, O-B-V-I-O-U-S 분명했었어요. 뭐요? This place was not big enough to. 어순배열 문제 시험에 잘 나오겠죠? enough는 항상 뒤에서 꾸며줘. enough big이 아니라 이것은 충분히 크지 않았어요. This place was not big enough. 뭐 할 정도로? To house. house는 명사고 house는 동사가 되어서 뭔것을 수용하다. house all the family members. 그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을 수용할 만큼 크지는 않았었다. 그럼 요거 문장 외우는 것은 가주어, 진주어다. 클리어의 뜻이 뭐다? 그 다음에 뭐예요? big enough to 형식이 돼야 되겠다. house가 타동사로 사용되었다. 된 거죠? 자, 또 넘어가죠. in addition to. 자, in addition to는 전치사에 무엇에 덧붙여서 똑같은 내용이 나오면 to가 안 나오고 in addition 그냥 덧붙여서 그러면 in addition 하면은 부사가 되고요. in addition to 하면은 무엇에 덧붙여서 그러면 그것에 덧붙여서 했으니까 뭐예요? 붙여지긴 말이 없으니까 게다가 덧붙여서 그러면 to that을 빼버리고 in addition을 써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in addition은 besides. 근데 beside는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니까 in addition이란 말 대신에 besides를 쓰면 부사요. in addition to 대신에 besides를 쓰면 전치사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부사로 쓰여서 게다가라는 부사일 때는 moreover,
furthermore, 지금 방금 얘기했죠. in addition, 덧붙여서 게다가 라는 부사일 때는 moreover, furthermore 써도 좋다. beside는 전치사일 때도 써도 되고 부사일 때 써도 된다. There were jars everywhere. 여기저기에 단지 항아리가 있었어요. To catch all the rainwater. 모든 빗물을 catch, 붙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담기 위해서. Dripping from the roof. 지붕으로부터 뚝뚝 떨어지는 빗물이다. 항상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할 수 있도록이라는 말만 나오면 절로 고쳐라. 그러면 뭐예요? So that may나 might. 요거는 뭐죠? 앞에 동사의 시제와 일치해서 현재면 may, 과거면 might. 그러니까 여기서는 may가 아니라 might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문장 앞뒤에서 뭐예요? 그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they. 항상 의미상의 주어에서 주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o catch가 조동사 뒤로 가니까 catch. So that they might catch all the rain water. 그래서 항상 또 so that may나 so that might가 나오면 이것이 부정사가 되고 주어를 같으면 빼버리고 주어가 다르면 의미상의 주어 for them. 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쓰면 되겠죠.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항상 뭐예요? 부정사를 쓰든지 so that may 스타일을 쓰든지 두 가지 다 함께 사용할 수가 있다. 그렇죠? 자, 또 넘어갑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나왔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분사구문에서 with 분사구문이라고 하죠. 그거는 부대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with를 쓰는 분사구문을 with 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 with 분사구문은 반드시 의미상의 주어가 있어야 돼요. with ing, with pp라는 용어는 없어요. 전치사 다음에 어떻게 ing, pp가 나와요. 그래서 with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ing가 나올 수가 있고 pp가 나올 수가 있고 형용사나 형용사구, 부사나 부사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의미상의 주어니까 해석은 이놈이 이거 하면서 한 채, with가 하면서 한 채. 두 번째 뜻은 이놈이 이거 하기 때문에 이놈이 이거 함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앞뒤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데 일본어로 해석하는 경우가 거의 95%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문법적인 문제로서는 현재 분사냐 pp냐 앞에서도 얘기했죠. 현재 분사는 능동, 여기 들어가야 할 동사가 자동사면 ing, 타동사가 목적어를 가지고 있으면 ing, 타동사인데 뒤에 있어야 할 목적어가 이 자리로 올라오면 pp다. 이런 말이겠죠. 자, 예를 들어서요. 만일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with 뭐예요? his arms folded. 자, fold가 뭔 것을 접다. 여기에 있을 놈이 여기로 가니까 folded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팔을 접으니까 팔짱을 낀 채. 이런 말이겠죠. 또는 예를 들어서 with his legs crossed. 이건 뭐죠? cross his legs는 다리를 교차시킨다. 다리를 꼰다. 여기에 있는 말이 앞으로 빠져나갔으니까 과거 분사가 된 거죠. 그래서 팔짱을 낀 채 다리를 꼰 채. 자, 또는 예를 들어서요. 만일에 예를 들어서 with 뭐라고 할까요? 어떤 말을 쓰면 좋을까요? with the boys surrounding their mom. 자, 그러면 뭐죠? 지금 surround라는 타동사가 their mom이라는 목적어를 가졌으니까 현재 분사가 되는 거죠. 그 소년들이 그들의 어머니를 둘러싼 채, 둘러싸고 있으면서 타동사가 목적어를 가지고 있으면 현재 분사다. 이런 말이겠죠. 또는 그 소년들이 뭐예요? 큰 소리로 울면서. 그러면 cry는 자동사니까 crying bitterly.
그러면 뭐가 될까요? 심하게 뭐란 얘기예요? 울부짖으면서 이런 말이겠죠. 그 자동사는 현재 분사, 타동사가 뒤에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현재 분사, 타동사인데 뒤에 있어야 할 것이 앞으로 의미상의 조어리로 가면은 과거 분사. 그래서 이때 with는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라고 해석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는요, with all the jars on the floor. 여기는 지금 부사 구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뭐예요? 단지들이 바닥에 놓여 있는 채. 이 말이겠죠. 있는 채가 아니네. 뒤에 내용을 보니까 이러한 단지들이 바닥 위에 있기 때문에 there was hardly any space. hard가 아니라 hardly는 뜻이 뭐죠?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 거의 공간이 없었어요. 그럼 여기서는 2번 뭐뭐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공간이에요? to sit, 앉을 공간이 거의 없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 문장은 좀 꼭 시험에 나와야 될 문장이에요. 무엇은 말할 것도 없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우선 let alone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은요, let alone이라고 하는 말은 명사, 대명사도 올 수 있고 동사도 올 수 있고 다 올 수 있어요. 그래서 sit하고 lie를 비교하는 거죠. 눕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앉을 공간이 거의 없었다. 시험에 꼭 나와야 되는 문장이에요. with 분사구문의 뜻, hardly의 뜻, 그 다음에 뭐예요? 눕는 것은 물론 앉을 공간이 거의 없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동사가 나오지 않고 명사나 대명사가 나왔을 때는 무엇은 말할 것도 없이 not to mention. mention은 speak of하고 같아요. not to speak of. to say nothing of. 요거는 nothing이 왜 뒤로 가냐? say가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되겠죠. 무조건 외우지 마세요. 무엇은 말할 것도 없이 to say nothing of, not to speak of. speak of는 한 단어로 not to mention. 무엇은 말할 것도 없이 let alone. let alone은 명사 대명사도 올 수 있고 동사도 올 수가 있다. 자, 제가 2분 드릴 테니까 문장을 외워보세요. 됐죠? 자, 제가 여기는 much less, still less, much more, still more 이런 것도 함께 설명하려고 써놨는데 사실 요거는 2학년 이제 전반기까지는 한 번도 나올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해서 한 앞으로 1년 정도는 시험에 나올 턱이 없는 표현을 지금 내가 설명한다는 것이 여러분을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지만은 따라서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것은 뭐예요? 잠시 접어두세요. 이거와 비슷한 내용이 나왔을 때 그때 가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죠. 자, 또 넘어갑니다. It was shocking to see. 벌써 shock하고 나오면 뭐죠? 감정동사죠. 감정동사가 현재 분사가 됐다. 특징이 뭐죠? 주어는 무생물 주어다. 여기서 it은 가주어, to 이하가 진주어. to 이하는 뭐예요? 충격적이었어요. 뭐를요? To see how they were living.
벌써 how were they living이 아니라 간접 의문문이니까 주어 동사 어순이 나와야 되겠죠.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뭐란 얘기예요? 목격하게 된 것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런 말이겠죠. 예, shocked가 아니라 shocking이 돼야 되겠다. After meeting them. 네, 아까도 얘기했죠. After와 before는 항상 전치사, 접사 둘 다 된다. 그들을 만난 후에 I felt determined to. 우선 be determined to 하게 되면 decide는 스스로 결심하는 거고 be determined to라고 하는 말은 뭔가 상황에 의해서 결심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decide는 그냥 decide to 부정사, determined는 be determined to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동사는 항상 기분을 나타낼 때 feel을 쓸 수 있다고 그랬죠. feel determined to 뭐뭐 하기로 굳게 결심을 하다. 근데 그 determined를 갖다가 비교하기 위해서 결심을 더 굳혔다. more determined를 썼고요. 훨씬 더 비교급을 강조할 때는 very 못 쓴다고 그랬죠. 기본꼴이 뭐야? much, a lot. still, far, even. 훨씬이란 말이겠죠. 나는 뭐예요? build them a beautiful home. 여기서 build는 수요동사가 됐어요. 그들에게 예쁜 집을 지어줘야 되겠구나 하고 뭐예요? 더 굳게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됐죠? 자, There was clear skies and temperatures over 30 degrees centigrade. 그럼 어떻게 돼요? 맑은 하늘과 30도가 넘는 뭐예요? 기온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뭐 30도, 31도 뭐 있었다 이거죠. That first week. 대시나 this가 나오면 this Sunday 하면 뭐예요? 이번 일요일. 앞으로 다가오는 일요일을 얘기하고 that Sunday 하면 지난 일요일. that은 뭐예요? 과거를 나타내고 this는 현재를 포함한 미래를 나타내죠. 저번 주 뭐란 얘기예요? 첫 주에는 맑은 날씨가 여러 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온도가 30도가 넘는 기온이 있었어요. Under the burning sun. burn 듯이란 불타는 듯한 뭐예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 we carried bags. 우리는 벽돌을 나르고 and mixed concrete. 콘크리트를 섞고 and dig의 과거 dug holes for pipes. 파이프를 위한 뭐란 얘기예요? hole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이프를 묻으려면 구덩이를 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이프를 위한 구덩이를 팠어요. We had to slowly take apart the family's hut. take part란 말은요, 무엇을 떼어내다니까 분해하다. 그런데 타동사 플러스 부사일 때 목적어가 명사면은요, 사이에 있어도 좋고 뒤에 있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써도 좋죠? Take the family's hut apart 해도 좋아요. 그러나 대명사가 목적어일 때는 사이에 들어가야 되죠. Take them apart지 take apart them이라는 영어는 없다. 타동사 플러스 부사일 때 명사가 목적어일 때는 사이에 들어가도 좋고 뒤로 들어가도 좋다. take apart에 반대되는 수거가 put together. 무엇을 함께 갖다 놓는다, 모으다, 조립하다의 뜻이에요. 우리는 천천히 그 가족의 오두막을 뭐란 얘기예요? 해체해야만 했어요. 왜? To get more bricks and other materials. 좀 더 많은 벽돌과 다른 뭐예요? 재료를 얻기 위해서 for the new house. 그 새로운 집을 위한 뭐예요? 다른 재료. 항상 명사를 꾸며줄 때는 니은 받침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또 문법적인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would도 하곤 했다, used도 하곤 했다인데요. 조심해야 될 것은 would는 과거의 동작의 습관은 되지만 상태의 습관은 안 됩니다. 그들은 뭐란 얘기예요? 슬프곤 했다. would be sad 이런 용어는 없어요. 근데 used to는요, 동작도 되고 상태도 되고요. 근데 used to는 뜻이 뭐죠? 옛날에는 뭐뭐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She used to be a great singer. 왜냐? 그는 나이가 젊었을 때 대단한 뭐야 가수였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she would be라고 쓸 수 없는 거예요. 이때는 used to만 맞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요, 매일 아침 the family and their neighbors, 그 가족과 그들의 뭐란 얘기예요? 이웃들이 would provide breakfast for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식사를 제공하곤 했다. 동작이니까 이때 would는 used to로 바꾸었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죠. 또 하나 조심할 거, 앞에서도 한번 나왔죠. provide는 두 가지 전치사가 with가 나오면 을이 아니라 에게가 목적어죠. provide 에게, with 을이 되고, for가 나오면 목적어가 을이 되고 에게에 해당하는 말로 for를 쓰죠. 따라서 with를 쓴다면 provide everyone with breakfast, 이렇게 바꾸어 쓸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then, 그리고 나서 all of us, 삽입은 나중에 처리하세요. 우리 모두는 would start working, 일하기 시작하곤 했어요. 역시 would는 동작이니까 used to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누구냐? The volunteers, 자원봉사자들과 community members,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and the family, 그 가족들. 여기서 family는 구성원을 얘기하는 말이니까 군집명사겠죠. 됐습니까? 예, 여기까지가 사과의 반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금요일 날에 올리게 되는 것은 또 사과에 대한 두 번째 파트, 이렇게 해서 사과를 마치겠어요. 그래서 3과 2회, 4과 2회차로 해서 마치겠고요. 여러분이 자료 신청을 하면은 뒤에 많은 뭐예요? 연습 문제와 예상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다고 했죠. 열심히 한번 공부해서 정말 여러분이 나한테 그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 저도 굉장히 뿌듯하겠죠. 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